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기사들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것 같죠? 와, 사상 최대 실적이다, 대박이다, 역시 셀트리온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기존의 셀트리온 영상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죠? 재무적으로 굉장히 시각적인 어떤 관리를 정말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을 제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알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2분기 영업이익 1818억, 사상 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118% 급증, 트룩시마 미점유율 16% 넘어서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도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쪽에서 굉장히 중증도 확대라든지 다국화되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판매량이 순간 조금 일부 감소한 부분은 1분기에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점유율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실적에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후속 제품의 글로벌 임상에도 속도를 냈다 하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만 보면 아주 좋아요. 좋은 흐름만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이전에 셀트리온 영상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필 이 타이밍에, 지금 어떻게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우리 금감원 공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6월 30날 2분기의 클로징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6월 말일이죠. 6월 말일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건에 대해서 공시가 떴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의 15% 정도에 달하는 우리 1,700억 원 정도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부터,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계열 회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 요런 항목들 관련해서 판매 계약 공급 체결권, 이렇게 매출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자, 상기 계약금은 2020년 6월 발생한 구매 주문건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 해서 이제 6월 달에 발생한 주문건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6월 달, 그쵸? 6월 달에다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6월 분기 실적에.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뭐라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거 하필 6월 말일날 이렇게 실적을 내비춘다는 거는 이 녀석들이 지금 재무상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기 위한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쵸?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번 더 기준치에 대비해서 얼만큼이나 높게 나타내 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계속 이어갈수록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셀트리온 3사 내에서는 이런 재무적으로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결국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우리 해외 사업부에다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현금을 직접 셀트리온 계열사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헬스케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는 헬스케어가 미리 이제 어쨌든 헬스케어가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약품을 또 띄워오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부터 띄워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어쨌든 재무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들인 거고, 지금 이게 그렇다고 거짓된 정보냐, 이건 아니죠. 물론 당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의 공시를 살펴보면 이 녀석들이 당장에 판매되는 이만한 금액의 어떤 매출을 발생시킬 만한 이 공급 계약 체결권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권은 공시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매출액 대비해서 몇 %나 어느 정도 규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행인 거죠, 사실. 근데 이걸 무조건 안 좋게 본다는 건 아니지만, 이 타이밍상, 시기상 참 진짜 주가 관리를 잘하는 기업 같다, 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1,700억 원치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다 생산해서 제품을 띄워와요. 생산해서 띄워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재고로 갖고 있다가 판매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를 못하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진 않아요.
뭐 미국 시장에서도 벌써 아까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다시피 일정 점유율을 지금 벌써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게 계속 점점 확대되고는 있고, 사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너무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참 이런 시기적인 부분, 타이밍적인 부분, 이런 거를 정말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려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이번에 어쨌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한 건지 뭐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뭐 매출액에 대해서 이 4,288억 원이잖아요. 거기서 아까 우리 공시 보여드린 것처럼 1,700억 원을 이제 빼면 2,588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 2분기 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뭐 힘든 상황인 건 맞았지만, 예를 들어 여기 2분기의 매출액이 2,588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좀 슬금슬금 증가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셀트리온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2분기에 대한 요 실적에 대한 거는 밸류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는 제가 봤을 때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액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면 오히려 지금 31만 4,500원 뭐 요런 단가, 31만 이상의 단가는 오히려 셀트리온 전체로 봤을 때 꾸준하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지금 36만 7천 원대 요때 당시에, 그쵸? 이때 당시 물론 배당락이 있고 뭐가 해서 지금 단가가 조금 그렇게 됐지만, 포지션별로만 딱 보면 이것도 지금 현재 다 반영했다라고 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전고점 36만 7천 원 이렇게만 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실적이 저렇게 발표가 된다라는 거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야, 실적 좋대?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 실적 좋은 놈들, 돈 잘 버는 놈들로 사들여야지. 그쪽으로 가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역시 셀트리온.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 어떤 핑계가 되든지 다 갖다 붙일 겁니다.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도 보세요. 현대차 어때요? 지금 전 세계 완성차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테슬라와 현대차만 2분기에 흑자였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완성차 기업들 다 적자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어때요? 훨훨 날아갔죠? 현대차 어때요?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 또 많이 날아갔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한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같이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냐 마냐가 달려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실적으로 가는 게. 카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셀트리온을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찝찝한데요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런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1,700억 원 어떤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까? 만약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셀트리온 계열사 말고 외부로부터 들여온 돈이라고 했을 때는 당장에 정말 직접적인 바로 그냥 즉각 호재일 수 있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부터 연결된 이 실적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라는 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에서야 일단 좀 일부 조금 우리가 추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갈증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 말이 100% 답은 아니겠죠. 뭐 또 재무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부 또 들으실 건 들으시고 걸러 들으실 건 걸러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간 녀석들이 좀 많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녀석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증권 금융 쪽, 이쪽도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NH투자증권도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상황인데, 실적에 대해서도 보세요. 우리 퀀텀 점프를 보였어요. 그렇죠? 영업이익 면에서 굉장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한번 살짝 이제 실적에 대한 주목을 받나 싶더니 조금 조정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29,000원 중심 잡고서 어느
정도 우리가 29,000 전후로 해서 매수를 좀 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10년 전 주가랑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그쵸? 10년 전 주가. 그래서 지금 아직도 너무나 매력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 특정 박스권을 얼른 좀 탈피를 하게 되면, 이제 요걸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세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뭐 추천을 여러 개 많이 드렸는데, 또 뭐가 있었을까요? HDC라는 종목도 굉장히 저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고점과 이런 고점과 지금의 고점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찍고 빠지는 시기였지만, 이거는 상승폭을 반납을 하지 않고 고가놀이를 하다가 쉬어서 한번 슈팅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신고가 찍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지금 정배열로 전환을 했죠. 정배열로 강하게 추세가 바뀌면서 전환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또 강한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축소해서 보면 고작 여기입니다. 아직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빠지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자, 보시면 어때요? 매출액이라. 자, 분기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매출액이 전 분기에는 3,5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1조 약 2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평균 2,300억대에서 1,700억 원이나 돼요. 물론 이 회사는 이제 지주 회사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가져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주회사든 종속회사든 뭐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확대가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돈 잘 벌고 영업 뭐 이익이 많이 남고 하면 그 기업은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 자, 기존에 계속해서 이렇게 역배열을 강하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뭔가 정배열을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놓고 보면 이 차트 왜 이렇게 높은데 꼭대기에 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넓게 보자고요. 넓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래서 요 종목 주봉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주봉도. 지금 이제 주봉에 있어서도 정배열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봉에서 정배열을 지금 못 간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이제서야 빛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VIP 회원님들 기존에도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팁 하나만 좀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물론 이 종목을, 이 기업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좀 허점인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대놓고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내부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거 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지만, 자, 어쨌든 저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일부를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여유 있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좋은 종목이고 중장기 관점도 너무 좋아요. 단기적인 관점도 좋고 정말 너무나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뭐랄까, 지금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갈 종목은 사실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희는 총 매수한 물량이 한 30% 정도만 수익 실현을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제 물론 직접 기업 탐방을 가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중장기 관점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리포트나 뭐 각종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속 안에는 우리가 겉에서 겉정보만 받아들이는 거랑 속정보를 직접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보력을 통해서 우리 VIP님들께 또 수익을 잘 챙겨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을 좀 가져가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17%대에서 30%, 총 보유 물량의 30%만 매도를 일단 하자. 하지만 수익률은 우리가 뒤늦게 들어갔어도 17%대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4%대, 17%대. 자, 30% 매도를 하셨는데 61만 원 수익이면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걸 아시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매도 사인을 일부라도 드려야 여러분들이 챙길 건 챙기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막 가지고 버티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즌처럼.
뭐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됐을 때 후회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일정 부분이라도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고 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도 다 리딩을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유유제약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계속 언급드렸는데 이거 힘이 모이고 있다. 그 다음날 바로 급등했잖아요. 12%, 20, 18%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쵸? 자, 유유제약. 그쵸? 이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거의 대한유팜, 대원제약, 유유제약 세 종목을 주력으로 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유제약이 먼저 튀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렇게 2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봤죠. 8월 6일도. 그래서 이렇게 수익 챙긴 것도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실제로 매수를 했지만 그렇게 한 점도 있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시젠은 뭐 이미 저희가 100% 이상에 대한 수익을 챙겼는데요. 뭐 시젠 134%, 그쵸? 이제 이렇게 110%대. 저희가 뭐 시젠은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작은 수익이긴 하지만 35%대. 아니죠. 사실 작은 수익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35%가 뭐 적은 수익은 아니고. 자, 이렇게 120%대.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서 그냥 마지막 끝발 좀 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도 시젠으로 돈 벌었어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기존부터 이렇게 잘 사들고 왔잖아요. 107,000원이 매입 단가인데.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 단가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정말 잘 하셨고 지금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잘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날 조금 반응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림도 지금 자체도 좋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정배열로 전환해서 우리 또 좋은 시세를 가져갈 것 같긴 한데 뭐 당장의 악재는 아니에요. 뭐 어쨌든 악재는 아니지만 우리 저런 부분들 항상 셀트리온은 저런 시각적인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잘하는 종목이고 잘하는 기업이다 라는 걸 과거부터 또 몇 개 이렇게 제가 봐왔던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혹시나 또 나중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추천드렸던 종목들 제 개별 추천주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르고 주식을 뭐 잘하니 못하네 뭐 이런 걸 떠나서 주식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고 이런 확률적인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구는 돈이 많으면 돈이 돈을 불러서 수익을 더 본다라고 하시지만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또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사업의 내용 같은 거 이런 공시들을 하나씩 또 의문을 좀 가져보면서 의심스러운 것들도 확인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VIP 회원님들께 드리는 정보들은 마냥 뭐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들,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VIP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기간 동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또 주춤할 것 같은 액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급에 대해서 잘 이제 풀어보시면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많은 또 정보들을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뭐 나는 유튜브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